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때가 되면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의 주목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니언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는 좀 축제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HJ중공업이 오늘도 상승 부야를 그리면서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HJ중공업은 제가 예전부터 뭐 꾸준하게 특히나 강조드리면서 가져오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가 HJ중공업에 대한 분석은 꾸준하게 해드렸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이번에 이제 미 해군의 군함에 대한 제작 혹은 MRO를 한국 내에서 하게끔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 그리고 하나오션이 현재 미 해군의 MRO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는 미 해군 MRO를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이 봤을 때 도크를 이제 LNG선이라던가 혹은 신규 상선으로 꽉꽉 채워놓고 상태에서 군함으로 빼게 되면 그 도크 한 개를 군함으로 써야 되는, 군함 MRO로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함 MRO 같은 경우는 이 보안이 생명이고, 보안이 생명이다 보니까 상선을 6개를 채워놓고 그리고 군함을 한 개만 채운다 하더라도 상선 6개가 올 스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군함 하나하나의 그런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사실 이런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도크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 군함에 대한 그런 제조, MRO를 한국 내에서는 하기는 꽤나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에 반해서 중소형 조선사, 소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도크의 그런 크기가 워낙 작아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소형 군함에 대한 MRO를 하기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형사들은 도크 한 개당 막 7개, 8척씩 이렇게 한 번에 신조한다고 한다면, HJ중공업은 도크 하나당 군함 3개, 그리고 상선은 1개, 이런 식으로 건조를 진행하기 때문에 MRO를 쌓기에는, 특히나 중소형 보급선, 중소형 경비선 이런 쪽들에 대한 MRO 하기에는 사실 HJ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것이고, HD현대미포를 HD현대 쪽에서 합병하는 것도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HD현대미포를 이제 군함 쪽으로 좀 돌리기 위해서, 미 해군의 MRO 쪽 돌리기 위해서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HD현대미포는 미 해군의 군함을 MRO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HD현대가 합병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HD현대미포의 도크를 쓸 수 있게끔, 그들의 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이번 합병이라는 것이고,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해외 도크를 이제 연결시켜서 해외 도크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해외 도크 같은 경우는 미군함이 미 해군이 믿을 수 있는 뭐 싱가포르라던가 혹은 미국 내에 있는 도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중성 조선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들이 가진 도크에서 미 해군의 MRO를 하기가 워낙에 적합하기 때문에 한국 도크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HJ중공업이 탑픽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 시장에 눈치채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HJ중공업에 대한 강조는 저는 꾸준하게 해드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번 달에만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이건 지니언스의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번 달에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HJ중공업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꾸준하게 좀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8월 28일에 이런 기사가 떴죠. 미 군함 한국에서 제작길 열린다, 이런 식의 기사가 떴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기사를 보자마자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HJ중공업 얼마나 급박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이렇게 빠르게 얘기들이 오가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한미 조선 협력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SK하던가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매수해서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도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이고,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저는 꾸준하게 지켜보는 기업이고, 다만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해 드릴 때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좀 고민이 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실려야지, 거래량이 좀 있어야지만 이제 제가 매수하기도 좀 편하고 매도하기도 좀 편한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매수 매도하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좀 귀찮은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는 것이고, 저는
저는 좀 고민이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련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가면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압도적인 1등기업인 지니어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과기부에서 SKT 해킹 사태에 대한 후속 보안 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할 거예요. 추석 전에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이고 사이버 보안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니언스는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분석해드린 기업이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그 과거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지니언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그리고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지니언스가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분석해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과기부에 대한 그런 발표를 이제 미리 프리뷰를 좀 보자면은 일단 AI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에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 그 무엇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게임을 할 때 RPG 게임을 해본다고 쳐볼게요. RPG 게임을 할 때 우리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아이템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하나하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로트러스 같은 경우는 설사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부자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도 아이템을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더 보안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보안만 한 번만 돌파를 하면 해킹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도 없이 그냥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제 AI 기반을 통해서 이제 보안망을 뚫어간다는 것이고 이게 훨씬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백신 물량이 아니라 백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바이러스들만 백신 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런 백신 물량이 아니라 그냥 AI 기반을 통해서 처음 보는 바이러스라고 할지언정 처음 보는 해킹 툴이라고 할지언정 AI를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을 사이버 보안에 넣겠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해킹 사태를 막겠다.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압도적인 1등기업인 대한민국 1등기업인 지니언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지니언스의 최대 실적은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보안 강화에 의해서 SKT가 5년간 7천억 원 정도를 사이버 보안에 쓰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SKT의 이번 보안 사태는 저는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터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해킹 사태가 터진다는 게 아니라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의 시작점이 이제 막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SKT에서도 AI 기반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지니언스의 그런 툴을 쓴다거나 혹은 이쪽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투자를 강력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공공기관 위주로 매출을 찍혔다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저는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NAC라던가 EDR라던가 이런 쪽으로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요. 이미 뭐 부채 비율이 20% 정도 내외 수준이 있으면서도 유불이 10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이버 보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니언스의 시가총액을 좀 보시면 약간 1,700억밖에 안 돼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소형 성장주들의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지니어스를 보자면은 유보율이 1000%가 넘는 상황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지니어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배당 수익률도 거의 뭐 2.5% 이상이고 자사주 매입을 뭐 꾸준하게 진행했었던 계획인 만큼 이 자사주 비중이 약 4.99% 약 5%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대주주가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이대주주조차 꾸준하게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물량이 잠겨 있고 특히 그나마도 자사주라던가 혹은 이대주주가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이제 모건 스털리도 최근에 들어왔죠. 모건 스털리가 최근에 지분 공시를 하면서 5% 이상 지분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2대, 3대 주주가 사모펀드 혹은 이제 금융 쪽에 이제 종사하는 자산 운용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주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주주 환원에 대한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지니언스에 대한 매력도가 가면 갈수록 시장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 NAC라던가 혹은 EDR 그리고 이제 제로 트러스트 이런 쪽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이고 전 세계에서 봤을 때에도 크게 밀리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이제 20개국 이상의 이제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중심이 북미 그리고 중동 시장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새로운 보안 시범 사업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기부에서 사이버 보안 사태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 과기부의 수주를 따낸 기업이 지니언스예요. 그만큼 지니언스에 대한 그런 매력도라던가 지니언스에 대한 관심도가 추적 전후에 이제 이런 것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후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저는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뭐 국내 NSC 같은 경우는 62%, 이대 같은 경우는 7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독형 모델, 클라우드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런 사용 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고 유지 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캐시카우, 매우 안정적인 성장성을 꾸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꽤나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미 뭐 북미에서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진출 국가선은 이미 27개 국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협력 기업도 137개 정도로 해외 진출을 꾀하는 데에는 이제 협력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기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는 내수 기업으로서 그다지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보통 사이버 보안주를 한다면 보통 PR이 100 이상은 기본입니다. PR이 100 이상이고 뭐 200 이상도 꽤나 많은데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PR이 아직도 15 내외예요. 15에서 많아봤자 20 내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성장성이 매년 28%가량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니어스에 대한 그런 성장성 대비해서 현재의 가치가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대 펀드라던가 혹은 이제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주요 주주로 들어왔고요. 이에 따라서 주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 전에도 이미 뭐 배당을 지급한다거나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해왔던 이력이 있는 만큼 원래 주주 최적인 기업이 조금 더 주주 최적인 기업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것도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언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 역시나 지니언스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당연히 제가 매수를 할 때에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걸 나감으로써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좋은만 기쁨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강조드리는 섹터,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들을 매일같이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